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UAE 아랍에미리트 역사와 관련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마지막에 두바이를 중심으로 했던 UAE 지역의 이제 가장 핵심 산업이었던 진주 채취가 일본의 양식 진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초토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석유는 언제 등장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진주 산업이 1920년대 그리고 30년대에 걸쳐서 이제 붕괴를 하면서 이 토호국들은 이제 큰 위기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호국들이 이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모습들을 본 영국은 이걸 기회로 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당시에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 이라크 여기에서 이제 석유가 발견이 됐고 이 석유가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영국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근처의 동네인 지금 UAE 지역도 당연히 석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토국들에 대해서 영국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 땅에서 나는 석유에 관련된 이권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시에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여러 다른 나라들이 중동 지역에서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한 일들의 핵심에는 이제 은행과 관련된 일이 많았습니다. 즉 돈줄을 잡고 있으면 뭔가 일을 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영국은 석유 이권 그리고 은행 개설과 관련돼서 영국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조건으로 뭔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때마침 당시에 이제 UAE의 뭐 아부다비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이런 토호국들의 수장들은 다른 지역들 상황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자, 석유 채굴을 하면 돈이 돼. 그래서 이 석유 채굴과 관련돼서 우리가 권한을 주면 우리한테 돈을 줄 거야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936년 현재 아부다비 중심을 지역으로 이제 석유 탐사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아부다비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한적한 해안가의 그러한 조그만한 이제 동네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대한 이제 시추탑들이 들어서면서 석유를 찾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36년부터 이제 영국 업체들이 들어가서 석유를 찾겠다라고 하니까 각각의 토호국과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부다비가 제일 먼저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작은 이제 두바이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셰이크 사이드 알 막툼, 이 두바이의 통치자죠. 1937년에 25년짜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25년 동안 이제 영국이 석유를 발견을 해서 판매를 하면 일정 부분 수익을 이제 나한테 준다라는 이제 계약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아부다비는 언제 했느냐?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2년 후인 1939년에 이제 75년을 기한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뭐 등등의 이제 에미리트들이 다 영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석유 탐사 그리고 이권 배분에 이제 합의를 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중간에 좀 멈칫하긴 했습니다만 1952년까지 7개 에미리트들이 전부 다 석유 이권과 관련된 계약을 영국과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진주조개가 아닌 땅에서 나온 석유를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막상 영국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UAE 지역에 있는 에미리트는 기본적으로 다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내 거주지가 있는 지역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여기는 뭐 아부다비의 무슨 마을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저 사막 안쪽에 사람들이 굳이 갈 일이 없지만 나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이제 시추탑이 만들어지게 되면 도대체 이 땅은 누구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경이라는 것이 원래 잘 정리가 되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유목민들한테 국경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움직여 다니는 그런 땅들이죠. 그런데 이제 땅 밑에서 검은 황금을 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육상의 경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러 지역들이 이제 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부다비하고 두바이도 이제 서로의 영역을 둘러싼 갈등, 그래가지고 서로가 충돌을 이제 빚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 세 지역이 또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이 브라이미 오아시스라고 하는 요 지역이 어느 나라 땅이냐를 둘러싸고 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별일 없이 다 같이 살던 옆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선을 긋고 그 선에 있는 것을 차지해야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지역들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계약을 1937년, 39년 이렇게 했으면 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느냐? 라고 그렇지는 않죠. 왜? 1939년에 유럽 대륙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여기서 한가하게 석유 찾고 그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에미리트 토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주족의 산업은 망했어. 그 다음에 유럽 시장도 지금 망했어. 준다고 했던 돈은 아직 석유가 찾아지지도 않았으니까 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1940년대 이 UAE의 에미리트들은 고난의 행군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거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탐사 활동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첫 번째 원유 매장지가 발견이 됩니다. 1958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샤이프라고 하는 이제 해상 유전이 처음에 발견이 됩니다. 바닷속에서 처음에 유전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1960년대 이제 육상에서 이제 유전이 발견되면서 UAE에 석유가 이제 많다라는 점들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62년부터 UAE에서 석유가 수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935년, 37년, 39년 이때 했다가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62년까지니까 그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UAE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석유도 이제 있고 이 중동 지역이라는 지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후에서 뭔가 영향력을 확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은 승전국이긴 합니다만 패권 국가에서 내려올 일만 남은 이제 그러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랍 지역 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이 힘이 빠졌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체감한 많은 국가들, 특히 이제 아랍 민족주의가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나세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랍은 이제 아랍인의 손으로 다스리겠다, 영국은 물러가라라고 하는 아랍 민족주의가 이제 휩쓸게 됩니다. 다급해진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까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던 이제 토국들 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합니다. 그래서 1952년에 트루셜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에미레이트들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우리랑 잘 지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문제는 1952년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1945년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전쟁의 패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배급제 실시 안 하고 뭔가 좀 자유롭게 시장 경제 그리고 식량 사정도 나쁘지 않았던 데 비해서 오히려 영국은 미국한테 빚진 거 다 갚아야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빚을 갚기 위해서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배급제를 실시하고 되게 우울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1952년 토호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랍연맹, 그러니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랍연맹이 자 우리랑 함께 가자. 너희들 영국에서 손 떼. 그러면은 우리가 500만 파운드에 상당하는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어 라고 나오는데 정작 영국이 이제 그만한 돈을 제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미리트에서는 여기저기서 반영 시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돈도 안 주고 도움도 안 되는데 너희들이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시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없는 살림을 쥐어짜서 250만 파운드까지 늘리게 됩니다만 앞서 아랍연맹이 얼마 준다 그랬죠? 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토호국들은 알게 됩니다. 아, 영국이 정말 힘이 빠졌다라는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동의 역사를 바꿔놓는 시기는 1956년입니다. 1956년은 이제 중동 전쟁인데 이때는 이제 수에즈 위기라고 보통 부르죠. 수에즈 운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거쳐서 이쪽 지중해로 갈 수 있는 여기가 이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수에즈 운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아랍 민족주의의 대두에 따라 가지고 이집트가 이 수에즈 운하를 이제 국유화하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발끈하고 나서는 거고 이 발끈한 국가들을 또 이스라엘이 잘 꼬드겨 가지고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용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힘 빠진 나라들,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이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군사작전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지켜본 당시의 패권 국가 미국과 소련은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식민지 제국주의 놀이 때려쳐라 라고 영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소련 같은 경우에도 침공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당시에 아직까지 핵무기를 갖지 못하던 영국을 이제 위협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영국은 미국과 소련 양 강대국의 이제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모든 것을 내놓고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아랍의 많은 민중들은 야 정말 이제 영국의 시대는 갔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가 됐죠. 영국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변화들이 이제 있고 점차 이제 전쟁의 이제 후유증에서 치료되긴 합니다만 더 이상 패권국으로서 이런 중동, 그다음에 싱가포르,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옛날처럼 뭔가를 할 여력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966년이 되자 영국은 더 이상 통치 여력이 없다. 과거의 식민지, 보호국들을 우리가 과거처럼 관리하고 다스릴 역량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 영국은 점점 더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죠. 결국 재정 적자를 견디다 못한 영국은 1967년에 파운드화의 평가 절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환율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만 국가 경제, 재정 뭐 이런 것들이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됐을 경우에 보면은 이제 특별하게 평가 절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49년에 이어서 1967년에 다시 한번 평가 절하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1파운드당 2.8달러였는데 이제 2.4달러로 이제 파운드가 가치가 이제 평가 절하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이제 긴축 정책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당연히 국방비에 쓸 돈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1968년에 지금 UAE 7개 토호국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으니까 조만간 이 관계가 이제 끝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71년이 되자 영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외에서 철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에즈 운하 동쪽에서의 철수, 그러니까 아시아, 인도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 모든 영국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토호국들은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우리를 잘 지켜주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만이 있지만 어떻든 영국과 함께 간다라는 든든한 형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영국이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갈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이 좀 쌓이고 있던 아부다비 그리고 두바이 이 두 토호국은 영국에 대해서 너희들 주둔 비용을 우리가 낼 테니까 철수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국은 야 여기는 남고 저기는 가고 그럴 순 없어. 우리는 다 갈 거야. 라고 이제 거절을 하면서 토호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의 보호령이 아닌 진짜로 새로운 국가로 이제 우리끼리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물러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던 1968년에 두바이 통치자였던 셰이크 라시드 그리고 아부다비의 통치자였던 셰이크 자이드 이 두 사람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만납니다. 양국 국경에서 만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자 영국이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따로따로 나라를 만들 거냐. 야 우리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따로 해봐야 뭔가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주도가 돼서 일단 우리가 영국이 철수하고 나면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라는 데 합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트루셜 조약에 같이 묶여있던 다른 토호국에 대해서도 야 우리가 나라를 만들면 너희도 같이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7개 토호국들이 다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 나라가 더 가세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독립국가인 바레인 그리고 카타르 이 두 나라가 처음에는 UAE의 7개 토호국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뭔가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9개 통치자가 모인 상태에서 카타르가 제안을 합니다. 어떤 특정 국가가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는 9명의 통치자가 공동으로 다스리는 아랍 토호국 연방을 결성하자. UAE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승인을 하면서 UAE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딴 나라인 카타르가 어떻게 보면 지금 UAE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제안을 하고 판을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점점 이제 UAE라는 별도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입장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두 개 이 토호국들이 떨어져 나가죠. 바레인하고 카타르입니다. 일단 바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이란 밑에 조그맣게 있는 섬나라죠. 그런데 이 바레인에 대해서 이란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너희들은 우리 영향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UAE로 가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영유권을 주장할 테니까 상당히 복잡할 테니까 너 정말 UAE, 아부다비, 두바이 이런 애들이랑 같이 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란과 바레인 사이에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1970년에 유엔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바레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요.
따로 독립할 거야? 아니면은 아부다비나 두바이가 이끄는 연맹에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압도적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별도의 독립국가로 가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너희들이 만약에 별도의 독립된 국가로 간다라고 그러면은 나도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독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됐던 내부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바레인은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발전한 이제 그런 지역이지만 현재는 이제 두바이 그리고 아부다비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행사를 하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레인은 걸프 지역에서 행정, 금융 중심지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꽤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도입됐던 뭐 관료제라든지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서 선진국이었던 셈이에요. 토국들 중에서는. 그런데 내가 나보다 훨씬 못한 애들이랑 같이 가서 뭘 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독립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왜 떨어져 나갔느냐라고 보면은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아부다비와의 경계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부다비 그리고 오만 뭐 이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갈등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 하나. 그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인구가 정말 적어. 그러니까 굳이 가서 우리 수익을 이 연맹에 같이 연방에 돈을 내는 것보다 우리끼리 그냥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경제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카타르를 통치하고 있는 이제 알타니 가문하고 바레인의 알 칼리파 가문하고는 별로 이제 사이가 이제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카타르도 별도의 나라로 이제 독립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르와 바레인이 별도의 나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7개 나라들끼리 우리끼리 독립을 해서 연방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71년 12월 2일 날 우리가 이제 독립 선언을 이제 하고 별도의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단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단이 벌어지느냐? 이 UAE라고 하는 하나의 연방 세력으로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팔레비가 이끌고 있던 이란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걸프 지역 전체에 대해서 자기들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UAE라는 연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습적으로 샤르자가 보유하고 있던 아부무사 섬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레이트 톰부, 그 다음에 레서 톰부, 그러니까 대톰부섬, 소톰부섬 2개. 요거 같은 것은 이제 라스 알카이마라고 하는 이제 토국이 가지고 있던 섬인데 요 3개의 섬을 일방적으로 무력으로 이제 이란이 가져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 UAE는 항의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막 나라도 이제 아직 안 만들어졌고 막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이제 이런 복잡 다단한 상황 속에서 1971년 12월 2일 날 UAE가 이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영국과의 보호 조약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7개 나라 중에서 7개 토국 중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라스 알카이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지금 토국이죠. 라스 알카이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합류를 하지 않아요. 약속을 했지만 합류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란이 이제 자기들 영토인 툰부섬 2개를 이제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야 우리가 지금 하나의 연방이면 우리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란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저 문제를 국제사회에 이야기를 해서 갖고 와야지 왜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보고만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따로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 라스 알카이마 혼자서 뭔가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특히나 이제 주변 국가들이 라스 알카이마가 우리 별도의 나라로 될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너희는 나라 아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꼬리를 내리고 1972년 2월 12일 날 이제 UAE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7개 에미리트가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도를 보시면 아부다비, 두바이 이외에 5개의 토국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규모가 사이즈가 작아요. 그럼 이 나라들은 사실 왜 이 UAE에 왔냐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나라들은 이란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이란이 자기들을 멋대로 이제 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끼리 모이는 게 좋아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모이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이 아부다비는 석유가 많잖아. 그러면 이 석유는 결국 서방 국가들이 매우 중요하고 서방 국가들은 아부다비를 챙기게 되는데 우리가 아부다비와 함께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면은 우리도 유럽 국가들로
통해서 이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란은 주변 국가에 대해서 되게 공세적인 태도를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 인구가 적고 그다음에 나라 면적이 작은 이런 나라들은 전전긍긍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1971년 12월 달에 이렇게 독립을 이제 하게 됐고 때마쳐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한테는 오일 쇼크, 그다음에 UAE라든지 중동 국가들한테는 이제 횡재가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유 가격이 짧은 기간 동안 4배가 오르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 쿠웨이트 그리고 UAE 이런 나라들에는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이 아부다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소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부다비를 통치하고 있던 셰이크 자이드는 이 쏟아져 들어온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부다비 거니까 아부다비에만 써도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만든 이상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부다비만 잘 쓰면 이거는 너도 싫고 나도 싫고 우리가 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셰이크 자이드는 이제 아부다비에 들어오는 수익 중에 일부를 연방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닦고 항구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에드녹이라고 부르는 이 아부다비 이제 국영 석유 회사를 이제 이때 만드는 거죠. 1971년에 독립과 더불어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이제 이 지역에 있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지분들을 이제 국유화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러면 국유화를 하고 난 다음에 갖다 팔아야 되죠. 그래서 유주선도 들여와서 선단도 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라는 물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석유화학 설비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UAE는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돈이 점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우리 연방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76년 독립한 지 한 4년 만에 아부다비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두바이도 걷고 있고 나도 걷고 있고 여러 이 에미리트들이 조금씩 이렇게 석유 수입을 해서 일부씩 이제 전체적으로 쓰자라고 내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석유 수입 전체를 그냥 연방에 내는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앙 집권의 형태로 가자라는 거죠. 우리가 7개 세력이 모였는데 7개 세력이 있으면 항상 약한 나라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의 큰 세력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바이 그리고 라스 알카이마가 이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감정이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1979년이 되니까 이 두바이와 라스 알카이마가 이 UAE 연방이 있으면 연방군이 있겠죠. 이 군에 자기들 군대를 파견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독자적으로 무기를 살 거야. 그래서 두바이 군을 별도로 만들 거야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부다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아부다비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두바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바이가 저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1979년에 두바이에 대해서 야 그러면 너희가 넘버 2가 되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부다비가 대통령, 너희들이 총리 이렇게 맡아가지고 우리 둘이 이 7개 토호국들을 다스려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바이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계속 혼자서 아부다비랑 각을 세우는 것보다 이 정도 조건이면 넘버 2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셰이크 라시드가 연방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두바이는 총리, 아부다비는 대통령 이런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1년이 되면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걸프 지역은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1년에 걸프 협력회의 GCG라고 그러죠. 걸프 지역에 있는 6개 왕국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해서 공동 안보기구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뭉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당시에 이제 이 중동 지역을 뒤흔들었던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은 많은 국가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했고요. 특히 UAE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부다비는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이란 전선은 아부다비의 몫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에 대해서 막대한 양의 돈을 지원을 해주고 무기를 사서 주기도 하는 등 반이란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에 비해서 과거부터 이란 사람들이 꽤 많이 내려와서 살고 있던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친이란 노선을 이제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돈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란이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두바이를 경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한 나라인데 각기 다른 노선이 있는 거죠. 원래 연방제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각 주가 알아서 하지만 대외관계 그리고 군사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 체제에서 딱 해야 되는데 이 1980년대 초반의 UAE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각각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애매한 상태가 이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19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석유 자원의 98%를 보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팔아도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돈이 들어와서 좋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야 우리가 가진 석유가 정말 얼마 안 되네. 이거 계속 믿고 있다가는 우리 꼼짝없이 거지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바이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프라 개발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 돈을 벌기 시작하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포트 라시드라는 이제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중동 지역 해상 물류의 중심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79년 벌프 지역에서 최대 항만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발 알리항을 또 완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85년에는 경제자유지역 제발 알리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로 처음에는 운수, 창고 이런 쪽이었다가 나중에는 점점 제조업으로 변하는 이 자유무역지대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UAE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아부다비는 중앙집권 우리가 큰형님이니까 다 내 뜻을 따라라고 했을 때 두바이는 1970년대부터 우리는 따로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UAE 같은 경우에는 1985년에 지금 유명한 에미레이트 항공 이런 것을 만들면서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1996년이 됩니다. 1996년이 되면 이제 독립된 지가 한 25년쯤 이제 되는 거, 24년쯤, 25년이죠. 25년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는 이 UAE의 헌법은 임시 헌법이었어요. 5년마다 이거 계속 할까 말까라고 했을 때 그냥 계속 가자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별도의 수도를 만든다. 그 전까지는 아부다비가 임시 수도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부다비가 이제 훨씬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헌법을 일부 바꿔서 아부다비를 연방 수도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헌법에 대해서 야 이거는 5년마다 가는 임시 헌법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가는 영구 헌법이야라고 하면서 정치 체제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이 당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7년이 되니까 두바이가 그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자체 군대를 해산을 하고 연방군에 통합시키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바이는 더 이상 독자 노선에 대한 이제 꿈, 희망, 노력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우린 돈 벌 거야라는 노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랍에미레이트 UAE라는 나라는 1971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만 자관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시일부터 인프라, 금융 이런 쪽의 투자를 통해서 석유 이후의 시대를 이제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UAE의 등장 과정 중에서 사우디로부터의 또 뒤통수 맞고 사우디와의 국경 분쟁 뭐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묶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UAE 아랍에미리트 관련 5번째 이야기 역사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남은 역사 그리고 두바이, 아부다비의 미래 전략 등등을 묶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